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 분께서 40살에 라오스 여성, 22살 여성을 만나서 사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귀고 난 다음에 비엔티안에서 이제 만났어요. 비엔티안에서 1년 동안 사귀고 이 여성의 고향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고향에서 사는데 이 여성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41살. 그러니까 거의 여성을 아마 19살, 20살 때 낳은 것 같아요. 일찍 낳았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둘이 있어요. 남동생이.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2년 동안은 남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갖고 있는 이 돈에서, 본인이 한국에 있는 돈에서 매번 이렇게 송금을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분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야. 라오스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가는 혹시나 그게 말아먹으면은 큰 타격이 있어가지고 라오스 여성하고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분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라오스에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한국에서 송금한 돈으로 라오스 여성하고 또 라오스 여성 이 집이 또 너무 가난해, 또 엄청 가난해. 그래도 그 여성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숙박비는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돈이잖아, 숙박비도. 자, 이제 이 여성의 집에서 사는데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 집들은 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잖아요. 거기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이 복숭아뼈 있는 데 있죠? 복숭아뼈, 그 다음에 뒤꿈치, 때로는 또 팔뚝 있죠? 팔뚝? 여기 부분이 새카매져요. 왜냐면 이게 그 돗자리에서 나오는 그 물감이라고 하나? 색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 이게 물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쉽게 안 지워져요. 그리고 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되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실내화도 많이 신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검해져.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분 입장에서 어느 날 딱 봤더니 뒤꿈치하고 팔꿈치가 그냥 새카만 거예요. 그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지워보려고 비누로 막 해보고 안 돼. 비누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베이킹소다로도 해보고 안 지워져. 거기다가 이분께서 정말로 그 뭐야 과탄산 소다까지 해봤는데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하잖아. 그냥 후딱 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씻어냈대요. 과탄산 소다는 그건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위험해요. 자, 근데 이제 이분께서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후딱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귀국을 한 찰나에 갑자기 이제 집에 한국에 갔으니까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또 봤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그 복숭아 뼈하고 팔꿈치를 보고 이거 뭐 화장품이나 뭐 약이나 뭘 사서 가져가든지 한국에도 지우고 가든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이제 찾은 거죠. 막 적어보고 이게 유리아라는 제품이 이게 한마디로 요소 관련된 제품이거든요. 이거 태국도 팔고 베트남도 팔고 많이 팔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사실 이런 걸 잘 안 사죠.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거기가 뭐 표시난다고 대부분 책상에도 공부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공부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샀어요. 사서 한 2, 3일 정도 사용하고 라오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발랐더니 와, 이게 효과가 짱이야. 대부분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뭘 사든지 간에 그 유리아 요소 들어있는 거 사면은 효과가 대부분 좋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번쩍 생각이 난 거야. 왜냐면 이제 본인께서 아니 나뿐만 아니라 라오스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돗자리에서 다 잠을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다 이렇게 팔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빼 있는 거 여기를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여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봤겠어. 저놈이 왜 자꾸 내 팔꿈치에 관심 있고 내 복숭아 뼈에 관심이 있나. 근데 본인이 봐도 사람들이 새카만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정말로 이제 말했죠. 야, 이걸 좀 해서 한번 팔아보자. 어차피 베트남에도 파니까 오빠가 베트남 국경에 가서
그 사와도 괜찮고 아니면 라오스에서 팔면은 그거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그거 팔자 해가지고 이걸 정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으로 팔았는데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소소하게끔 이게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제 화장품 뭐 로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스킨, 바디로션 이런 것도 좀 같이 팔았는데 그래도 손해는 한 번도 안 보고 이게 그 짭짤하게끔 이게 대소소하게끔 이게 돈을 번 거예요. 자, 이제 이분 생각에는 결혼을 할 때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미루면은 안 돼. 더 이상 미루면은 혹시나 싸우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정말로 화장품 가게를 더욱더 이 오프라인으로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팔아도 되고 오프라인도 팔고 이렇게 해야 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결혼하자 입장이고 여자친구 엄마도 빨리 결혼해라 입장이고 여자친구 남동생 2명도 엄청 응원해주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 엄마의 아버지가 안 계세요. 예전에 이제 헤어졌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반이 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나이반이 허락을 해줬어요. 원래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여성하고 호텔에서 사는 것도 안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안 되고 뭐 사실 황태구에서 사는 것도 당연히 더 안 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나이반이 오케이 해줬어요. 이 여자친구 집에서 살아라. 오케이 해줬어요. 물론 이제 같이 밥도 함께 먹고 라오비어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쌍따봉까지 해주면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제 해당 경찰이에요, 경찰.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걸 몰랐죠. 나이반이 오케이 해줬으니까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나이반이 왜냐면 뭐 한국에서 이장 같은 게 나이반이지만은 라오스에서 나이반은 한국 이장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세니까 나이반이 오케이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이분도 조금은 알았던 거야. 뭐냐면은 외국인이 라오스 여성하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러면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단 이분이 몰랐던 것이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경찰의 몫이지 나이반의 몫이 아니에요. 나이반이 오케이 해줘도 경찰이 오케이 아니면 안 된 거야. 물론 이제 경찰이 이 마을에 외국 남자가 라오스 여성하고 사는 걸 모르면은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경찰이 만약에 그걸 알아. 그것도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경찰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죠. 누가 뭐 신고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권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갑자기 여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왜 라오스 여성 집에서 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나이반도 뭐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엄마하고 여자친구 동생하고 이제 경찰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여자친구 엄마의 그러니까 오빠 외삼촌이 이제 그 경찰 2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 2명을 데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왔으니까 밥도 먹고 그래라 해가지고 막 술 꺼내가지고 또 이 외삼촌이 또 그런 어떤 술이에요. 막 그런 몸에 좋은 거 같은 거 산에서 약초로 약초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막 그다음에 인삼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담은 또 술들이 또 많아. 그래서 거기다가 또 라오비아랑 놓고 해가지고 그냥 술을 엄청나게 경찰이랑 같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공안이죠, 공안. 공안이 낫겠다. 공안이랑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경찰 2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법으로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살면은 이게 정말 큰 이것은 범법이다, 법법 행위다. 자, 하지만 둘이 서로 이렇게 매우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있고 오랫동안 좀 살았으니까 우리 마을에 또 일원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벌금으로 이걸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5,000바트면은 그때 하고 한 22만 원 정도 냈던 것 같대요. 바트로 돈을 줬대요. 그래서
5,000바트를 주고 이제 담배를 같이 하는데 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1년,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해결해 준다.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하라 하면서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갔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결혼식이 이제 완전 결혼식을 거행할 때 또 경찰 2명이 왔어요. 또 거기서도 그냥 술을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 아무리 경찰이지만 결혼식장에 왔으면 결혼식하는 혼례 장소에 왔으면 축의금은 갖고 와야잖아. 그잖아요. 공무수행으로 왔나 봐. 축의금도 안 갖고 와. 축의금은 안 갖고 오고 잔뜩 먹고 잔뜩 취해서 돌아갔다. 근데 그 이후로 거의 이제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런 식으로 지낸다 그거에 경찰하고도 참. 그래서 라오스가 어려워요.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참 라오스가 또 그래서 또 돈이 좀 중요해요. 참 이게 가슴 아프게도 뭐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많은 것들이 편하게 해결이 된다. 이것도 무시 못해. 예.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나이반하고 경찰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현재 라오스에서 아주 소소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죠.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댓글에 원님 감사드리고 춘선님도 감사드리고 민경님도 감사드리고, 자, 순동님이 비 오는 날 옷 걷지 말고 비닐을 위에 덮으면 좋아요. 이거 한번 오늘 해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